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 시장에서 개인 투자자분들은 어떤 종목을 눈여겨보셨을까요? 자, 주유소 일부 개인의 선택에서 알아보시길 바랍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이혜은이고요. 자, 항상 많은 종목들을 다루고 있는 저희 개인의 선택인데요. 오늘처럼 시장이 좀 하락할 때는 종목 하나에 대한 정보들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방송 내용 열심히 그리고 알차게 준비했으니까요. 많이 시청해 주시고 주식의 유용한 정보들 가득 충전해 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개인의 선택 함께 해주실 우리 파트너분도 만나봐야겠죠. 지금 제 옆에 나와 계신데요. 자, 이용준 파트너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한 주 동안 잘 지내셨나요? 네, 잘 지냈습니다. 네, 사실 오늘 방송 오늘 시장 어떻게 보셨는지 좀 여쭤보기 전에 네네. 이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네네. 어제 빅사이클 나오셔서 네. 게임주들 상승할 거다. 네, 맞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정말 딱 적중을 했습니다, 오늘. 네, 사실은 제가 어제 빅사이클에서 게임주를 말씀드렸고 네. 그중에 오를 수밖에 없는 이유가 플레이 투 원, 게임을 하면 돈을 버는 시장이 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급등을 할 거라고 말씀드렸는데 말을 하자마자 방송이 끝난 지가 24시간이 안 됐는데 오늘 게임주들이 다 강세를 보였어요. 그래서 그러니까요. 아마 서울경제TV 이 방송을 굉장히 많은 분들이 보시는 것 같고 그중에 저를 보시고 큰 손들도 이제 올려야 될 때가 됐다라고 생각하시고 오늘 올린 거라고 생각하고요. 앞으로도 좋은 같습니다. 모습 보일 것 같으니까 네. 게임주 잘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도 또 어떤 섹터가 잘 갈 거다 이렇게 이야기해 주실지 궁금한데 앞으로도 우리 이용준 파트너님 방송 많이 봐주시고 또 다음 날 시장에서 매수하는 기법으로 또 많이 반응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이용준 파트너님 힘있게 가는 종목들 오늘도 준비를 많이 하셨습니다. 방송에서도 공개를 해주시겠지만 자세한 공략법 함께 얻어가고 싶으신 분들은요. 샵 0082번으로 이용준이라고 보내주시면 저희가 노란톡방 들어오실 수 있는 링크 안내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노란톡방에서는 더 많은 이야기 이용준 파트너님과 나누실 수 있으니까요. 많이 들어오셔서 시장에 대한 정보들, 종목에 대한 정보들 알차게 충전해 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시장에서 개인들이 어떤 종목을 가장 많이 담았는지 8위부터 5위 화면으로 바로 만나보시죠. 네, 오늘의 8위 종목은 룸투코리아가 차지했고요. 7위는 광림, 6위는 SK하이닉스, 5위는 LG디스플레이가 이름을 올렸습니다. 네, 오늘의 8위 종목은 룸투코리아였습니다. 사실 8위부터 5위 종목 중에 어제 저희 개인의 선택에서 다뤘던 종목들도 보였는데 룸투코리아는 좀 새로워요. 자, 오늘 굉장히 시원하게 올랐고요. 25.91% 상승해서 12,100원의 종가 형성했습니다. 장중에 상한가 올라서기도 했었고요. 이틀 전에도 상한가 나왔었고 지금은 좀 투자주의 종목이긴 한데 그래도 좀 더 갈 것 같아요. 사실은 이제 오늘 룸투코리아가 오늘의 말씀드린 종목 중에 탑픽 종목 중에 들어가는 거거든요. 네. 제가 오늘 말씀드릴 종목 중에 두 종목은 정말 강추드리는 종목을 말씀드릴 거고 두 종목은 정말 사시면 안 되는 종목들을 말씀드릴 거예요. 그래서 영상 보시는 분들은 영상 끝까지 보셔야 사야 될 종목, 안 사야 될 종목을 기준이 분명히 생길 것 같으니까 영상 다른 데 돌리지 마시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룸투코리아를 오늘 말씀드리기 앞서서 오늘 시황을 잠깐만 짚어드릴게요. 이게 중요한 내용이라서 그런데 우선 지수나 이런 것들은 사실은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내용이고요. 매번 반복하는 내용이라 빼고요. 지금 내일 우리나라 시간으로 4월 7일 내일 새벽 3시에 FOMC 의사록 발표가 있으니까 이거에 따라서 그 주수가 많이 왔다 갔다 하니까 이거 일정을 꼭 확인하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오늘 강세 업종은 앵커님이 말씀하셨다시피 게임주가 우선 강세입니다. 네. 장 시작하면서 끝날 때까지 룸투코리아가 사실 상한가를 찍었다가 막판에 약간 밀리긴 했었는데 게임주가 약간 오늘부터 아니면 지난주부터 시작한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게임주에 대한 내용도 좀 집중해 들으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장이 끝나기 30분 전, 한 40분 전부터 쌍용차 인수전 관련주 중에 새로운 종목들이 올라왔습니다. 그게 바로 KG 케미칼, KG ETS, KG 이니시스라는 종목들인데 이게 사실 장이 거의 마치는 시점에서 급등이 나왔고 이게 되게 신기했던 게 KG 케미칼 같은 경우는 동시효과 때 20%를 넘는 갭 상승을 하고 상한가를 마감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3시 20분에 종가 베팅을 하신 분은 3시 반에 20%가 먹는 이런 종목이 된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내용을 사실 나오긴 했었는데 사실은 가장 큰 핵심은 KG그룹이 쌍용차 인수전에 참여했다는 내용도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쪽 좀 집중적으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바로 오늘 룽투코리아 이제 설명을 드릴 텐데요. 이제 KG 이니시스, KG 케미컬, KG ETS 중에 대장주는 KG 케미칼로 우선 됐기 때문에 쌍용차 인수에 가장 어떻게 보면 실효성 있는 회사가 아닌가 이렇게 싶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건 기사에 그렇게 나와 있고요. 기존에 이제 조금만 더 첨언해 드리면 2019년에 워크아웃이었던 동부제철을 KG 이 그룹들이 인수를 해가지고요. 성공적으로 턴어라운드 시킨 경력이 이미 있기 때문에 이번 쌍용차 그룹의 인수전에는 어떻게 보면 가장 지금까지 봤을 때는 적합한 회사가 나온 게 아닌가 싶어서 시장에서는 반응을 보였다라고 보시고 내일부터 관심 있게 좀 보시라고 제가 오늘 그걸 좀 집중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바로 룽투코리아 이제 넘어가면 어제 제가 빅사이클에서 플레이 투 원 게임을 주목하라, 그리고 게임주 주목하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이유가 사실은 차트를 보고 말씀을 드렸다는 건 아니고요. 현재 트렌드가 메타버스, 플레이 투 원, 그리고 가상현실 이런 것들이 사실 화두가 되고 있고 작년에는 이미 상반기 때 화두가 됐다가 그런 기대감이 소멸되면서 많이 빠졌었거든요. 쉽게 말하면 위메이드 같은 경우는 8배까지 상승했다가 지금 다시 원점을 찾아왔으니까 다시 원점 다시 시작하는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성장주이고 올해 또 정책주로서 또 윤석열 당선인이 게임주 이런 쪽을 또 강조하셨으니까 아마 또 한번 수급이 들어오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 재무제표도 완벽하고요. 유보율도 굉장히 좋더라고요. 게임주들이. 그래서 게임주 보시라고 말씀드렸는데 바로 말하자마자 오늘 룽투코리아가 상한가를 들어갔어요. 그래서 룽투코리아를 시작으로 이제 한번 수급이 쏠릴 것 같고 오늘 룽투코리아뿐만 아니라 관련주들 그 게임주 중에 M게임, 미투원, 컴투스까지 대형주까지도 소폭 5% 이상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오늘부터 좀 더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오늘 이제 개인의 선택에 룽투코리아를 먼저 말씀드리면 개요부터 간단히 말씀드리면 룽투코리아 같은 경우는 중국 회사라고 보시면 맞을 것 같습니다. 주식을 오래 하시는 분들은 중국 회사가 분식회계라든지 이런 문제점이 많이 있어서 안 하시는 분도 많이 계실 텐데 룽투코리아가 중국 회사이지만 핵심은 모바일 게임을 개발하고 유통하는 회사이고요. 오늘 상한가를 찍었던 이유가 룽투코리아의 자회사인 타이곤 모바일이라는 회사가 있는데요. 플레이 투 원 게임인 열혈강호 글로벌을 사전 예약을 실시했다고 합니다. 근데 엄청나게 뜨거운 반응을 보였기 때문에 앞으로 기대감이 커졌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플레이 투 원 게임은 국내에서는 사실은 현재는 취소돼 있는 상태고요. 불법인 상태이기 때문에 국내에서는 할 수 없기 때문에 국내 게임 회사들이 글로벌하게 진출을 해서 그쪽에서 이제 매출을 끌어오는 구조가 현재 돼 있거든요. 근데 언제라도 어제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국제적으로 플레이 투 원 게임을 활성화되고 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그 부가가치를 창출한다면 국내도 적당한 하고 좋은 가이드라인이 나온다면 다시 국내로 돌아올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게임 회사 룽투코리아뿐만 아니라 플레이 투 원 게임을 시작하고 있는 대기업 게임 회사들을 집중해서 보시라고 어제 빅사이클에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오늘 제가 개인의 선택에서 탑픽으로 뽑는 종목이 룽투코리아 먼저 말씀드리고요. 탑픽 두 종목 안 봐야 될 종목 두 종목을 제가 안내해 드릴 거예요. 그래서 룽투코리아는 가장 큰 재료는 플레이 투 원 게임 흥행 조짐을 이미 보이고 있다. 이미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상한가를 오늘 찍었다 내려온 거고요. 하지만 오늘이 4월 6일인데 내일 공시가 나왔는데 투자 경고 종목 지정이 내일 될 거예요. 그래서 아마 이제 상승하는 데는 좀 제약이 있긴 하겠지만 룽투코리아가 안 가면 다른 종목이 사실 갈 수밖에 없는 구조니까 관심 종목군에 플레이 투 원 게임 제가 말씀드린 종목도 있지만 본인이 봤을 때 재무가 우수하고요. 게임이 먼저 매출이 잘 나오는 게임이 나오는 회사를 선점하셔가지고 제 차트 보지 마시고 좀 갖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플레이 투 원은 지금의 화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서 룽투코리아 제가 오늘 굉장히 중요하게 말하고 한 주 전략을 드리면 게임 시작을 알리는 룽투코리아를 보고 이제 오를 플레이 투 원 종목을 저와 함께 찾아보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올해 플레이투원 게임 우리 이용준 파트너와 함께 알아보자라고 한 줄 요약을 해주셨어요. 자, 오늘 2개 종목은 강추를 해주실 거고 또 다른 2개 종목은 좀 조심하라고 이야기를 해주실 텐데, 자, 우리 이용준 파트너님이 강추하시는 종목들 힘있게 가는 거 어제 빅사이클 보신 분들이라면 오늘 시장에서 아마 확인을 하셨을 것 같습니다. 자, 게임주 방금 뭐 열혈강호 룸토코리아 짚어봤는데요. 일단 이용준 파트너님이 강추하시는 2개 종목 중에 하나는 룸투코리아로 오늘 공개가 됐고요. 자, 게임즈 오늘 또 방송 중에 이야기 또 추가로 해주실 겁니다. 끝까지 집중해주셔서 들어보셨으면 좋겠고요. 자, 이렇게 8위 종목 만나봤고요. 자, 7위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7위 종목 광림입니다. 어제부터 참 많이 들려오는 종목 중에 하나인데 오늘 굉장히 뭐 초반에 분위기 좋다가 뭐 급락 나왔다가 또 오후에 급등 나왔다가 결국에는 보합 마감을 했어요. 자, 4,250원의 종가 형성을 했습니다. 쌍용차 인수전에 뛰어든 3개 기업, 크게 3개 기업이 있는데 그중에 쌍방울 그룹 관련주죠. 맞습니다. 오늘 보합은 좀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해요. 사실은 저뿐만 아니라 주식을 좀 보시는 전문가분들, 또 방송에 출연하신 전문가들이 저 결론은 다 같으실 것 같아요. 접근 금지하자 이런 결론을 내리셨을 것 같고 네. 또한 똑같은 의견이 있습니다. 하지만 보는 시야가 좀 다르기 때문에 제가 좀 왜 접근을 해야 되지 않는지 좀 짚어드릴 텐데요. 우선 광림이라는 회사는 쌍방울 그룹 회사이고 그리고 기업 개요를 보면 광림이라는 회사는 사실 기술력이 있는 회사입니다. 뭐 특장차 그리고 유압 크레인 같은 걸 제조 판매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자동차와는 약간 연관이 있기 때문에 쌍용차를 인수전에 들어갈 때 광림을 내세워서 컨소시엄을 만들었다 이렇게 기사가 나와 있는데 오늘은 어제도 윗꼬리 음봉, 오늘도 윗꼬리 음봉이지만 도지 형태로 해서 그 보합 마감을 했어요. 그렇지만 앞으로의 행보가 더 위험할 수 있다라고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개인적 견해로는 제가 가장 개인들이 가까이 가지 말아야 될 종목 중에 두 종목 중에 한 종목이 오늘 광림이거든요. 그래서 제 의견과 이제 시중 언론에 나온 의견들을 이제 팩트 기반으로 제가 말씀을 드릴 테니까 왜 광림을 이 높은 자리에서 더 갈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말아야 되는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재료는 다들 아시겠지만 쌍방울 그룹 계열사이기 때문에 광림이 쌍용차 인수권으로 굉장히 바닥 2,000원에서 5,000원을 넘게 올랐으니까 짧은 기간 안에 2배 반이 올란 거거든요. 그렇지만 오늘 나온 기사를 보니까 쌍방울 그룹의 계열사 미래산업이 보유했던 IOK도 사실 자회사인데 주식 647만 주를 전량 매도했다고 합니다. 처분 금액만 해서 124억의 차익을 실현했는데 과연 인수를 생각하고 있는 회사라면 지금 돈을 마련해서 쌍용차 인수에 대해 집중해야 될 것 같은데 제 생각은 이런 주가가 부양된 상황에서 자회사 지분을 팔아서 차익을 노렸다. 이건 사실은 좀 어떤 상황인지는 저는 안 좋게 생각을 하는데 시장은 또 판단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쌍방울 측이 이에 대해서 이제 공시를 내라고 이제 요청을 했더니 조만간에 공식 입장을 밝힐 것이라고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사실은 이미 일어난 일이니까요. 팩트를 먼저 확인하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또 하나의 문제가 있습니다. 오늘 공시가 장 마감하고요. 4시 7분에 광림의 공시가 나왔어요. 그래서 이 공시가 뭐냐면 추가 상장에 대한 공시입니다. 전환사채를 예전에 발행했던 거를 주가가 올라온 이 시점에서 추가 상장한다는 공시인데 전환가액이 전환사채 발행할 때 공시를 보니까 1,655원이더라고요. 지금 종가가 4,250원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추가 상장 주식수가 상당합니다. 금액으로 하면 16억 정도 되는 거고요. 오늘 종가 비교했을 때도 약 지금 현재가로 종가에 팔아도 2.5배 정도의 추가 상장 수익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여러분들이 판단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런 상황이고 그리고 광림 같은 경우는 재무제표로 2021년 걸 보면 단기 순이익이 마이너스 230억이고요. 쌍방울 그룹주들이 전반적으로 다 마이너스 단기 순이익이더라고요. 그래서 물론 유보율과 현금 에 대한 부분은 따로 확인을 해봐야겠지만 이런 재무 상황에서 쌍용차를 인수한다. 쌍용차를 과연 인수하기 위한 인수인지 주가 부양에 대한 인수인지는 여러분들이 앞으로 판단하시면 되는데 저는 이미 재료는 소멸됐고요. 이미 추가 상장도 해버리고 자회사의 지분도 매각해서 차익을 노렸다면 앞으로 갈 수 있는 재료는 없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여러 전문가들이 똑같은 의견을 말하겠지만 저는 오늘 나온 공시까지 말씀을 드리면서 판단은 여러분들이 하시라고 제가 말씀드립니다. 감정이나 그런 게 전혀 들어가지 않고 팩트를 지금 전달해 드린 거라고 말씀드리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마지막 하나가 또 있는데
주식을 할 때 가장 중요할 게 대주주 리스크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한국 주식이 왜 MSCI 선진국 지수에 편입이 못 되고 아직도 이머징 마켓에 있느냐. 이 근간에는 사실 대주주 리스크도 한몫을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 보면 그 실제로 쌍방울 그룹의 실제 소유주인 김성태 회장님이라고 이분이 계시는데 지난 2010년에 벌써 쌍방울 인수 과정에서 주가 조작 혐의를 한번 하셔가지고 2014년에 구속 기소된 전과가 있으십니다. 그리고 2015년에는 불법 대부업 혐의로 기소된 적이 있기 때문에 아마 이런 회장님이 바뀌지 않으셨다면 여기까지만 할게요. 이거 제가 말씀드린 게 아니라 브릿지 경제에 나왔던 기사를 그대로 인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판단하는 데 기준이 되면 좋겠고 제가 오늘 말씀드린 거는 제가 가장 피해야 될 종목 중에 한 종목은 광림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추천해 주실 종목이 두 가지고 피해야 될 종목이 두 가지라고 하셨는데 그중에 또 하나는 광림이었습니다. 아무래도 최근에 좀 상승세가 도드라졌던 종목이기 때문에 지금 신규 접근을 해야 하나 고민하시는 분들도 많았을 것 같은데요. 광림 분명히 현대차, 기아 등의 자동차 부품도 납품하고 있고 기술력은 있는 회사입니다. 하지만 앞으로의 행보가 우려스럽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이유로 세 가지를 들어주셨는데 첫 번째 이유, 자회사 지분을 팔아서 차익 실현을 했다는 게 과연 인수의 진심인 것인지 의문이 든다. 자, 두 번째, 광림 16억 원가량의 추가 상장 공시가 나왔다. 또 재무적으로도 불안한 부분이 있다고 짚어주셨고요. 또 세 번째로 대주주 리스크가 있다는 점까지 짚어주셨습니다. 자, 이런 점들 충분히 고려하셔서 신규 접근은 좀 조심하셔라. 위험하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7위 종목까지 만나봤고요. 6위 종목 살펴볼 차례죠. 자, 6위 종목은 SK 하이닉스였는데 오늘 3% 하락하는 흐름 보여줬습니다. 11만 3천 원의 종가 형성했고 장중 내내 약세를 보였는데요. 12만 원 깨졌다고 말 나왔던 게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이제 11만 원대 초반까지 왔어요. 간밤에 뉴욕 증시에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4% 넘게 급락을 했고 참 여러 가지 상황이 좋지 않아 보입니다. 어떻게 좀 보고 계신가요? 사실은 우리나라의 가장 큰 회사 중에 하나가 SK 하이닉스이고 삼성전자인데 저는 사실 이런 초대형 기업들을 사실 분석하는 게 과연 맞나 싶을 정도로 사실은 개인들이 정말 잘 알고 있는 종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앵커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저는 오늘의 하락은 특별한 악재가 없는 하락이고 하지만 21선 아래 깨져 있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굉장히 위태로워 보이는 자리는 맞습니다. 그렇지만 SK 하이닉스, 삼성전자 모두 굉장한 글로벌 기업이고요. 하지만 어제 필라델피아 지수도 하락했고 그리고 나스닥 지수 2% 넘게 하락을 했기 때문에 그 영향은 시총이 큰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가 안 받을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런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사실은 차트적으로 지금 22선이 깨져 있는 상태이고 그리고 1월 27일 날 최저가가 11만 1,000원인데 지금 최저가를 향해 달려가고 있거든요. 근데 악재는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중장기 투자자분들은 고민스러운 부분이 있으실 것 같은데요. 좀 짚어드리면 기업 개요는 다들 아시겠지만 D램하고요, 랜드프레시, 메모리 반도체를 제조하는 글로벌 기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지금 제가 재무제표를 보고 컨센서스를 봐도 올해보다 내년이 좋고요. 내년보다 내후년이 좋은 굉장히 가파른 10%에서 30% 정도 되는 가파른 상장을 할 수 있는 회사인 건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하락은 첫 번째는 지수에 의한 하락이다 이렇게 보고요. 두 번째는 이제 지수가 빠지고 환율도 오르고 이러니까 외국인 기관의 양매도가 사실은 컸습니다. 마지막으로 보면 앞으로 저는 이런 호재가 있다고 보는데 앞으로 3년 동안 2022년, 2023년, 2024년까지는 매출과 영업이익이 재무제표 보시면 컨센서스상 20%에서 30%가 꾸준히 상승하고 있는 글로벌 기업이기 때문에 차트가 무너졌다고 해서 너무 손절을 해야 되나 이런 걱정하지 마시고요. 조금 더 상황을 지켜보시고 추매를 하는 방법이 좋을 것 같은데 그래도 궁금하시니까 제가 기준을 한번 잡아드릴 텐데요. 우선 기술적 분석을 하면 차트 지금 나와 있으니까 보면 동그라미를 3개를 쳐드릴게요. 하나는 1월 27일 11만 1,000원의 저가를 쳐드리고요. 그 다음 바닥, 오늘의 바닥을 이렇게 쳐드리고 줄을 한번 그어보겠습니다. 이렇게 줄이 그어지는데
그 주가에서 가장 확실한 바닥이 삼중 바닥이라고 합니다. 여기가 밀리면 사실은 회복될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견고한 바닥인데 지금 SK 하이닉스는 1월 27일 날 바닥을 최저점을 찍고요. 삼중 바닥을 지금 오늘까지 해서 찍고 있어요. 그래서 21선이 무너져 있고 좀 위태로운 상황이긴 하지만 매출과 영업이익에 대한 걱정도 없고요. 지금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오버행 이슈도 특별히 없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여기를 지금 줄 그어놓은 이 가격대를 지지받으면 이제 오르는 상승 변곡이 나올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SK 하이닉스 주주분들이 많아서 듣기 좋으라고 말했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건 아니고 차트적으로 봤을 때는 삼중 바닥이 나왔다 이렇게 설명해드리고 그리고 그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지수에 의한 하락이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SK 하이닉스 지금 갖고 계신 분들 마음이 많이 힘드실 것 같습니다. 오늘 하락은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하락으로 보인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고 그래도 지금 갖고 계신 분들 마음은 힘드시겠지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매출과 영업이익 꾸준히 상승하고 있다는 점 짚어주셨고요. 또 2024년까지 향후 3년간 꾸준하게 이익을 낼 수 있을 것 같다라고도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SK 하이닉스 만나봤고요. 자, 이제 5위 종목 살펴볼 차례입니다. 자, 5위 종목은 LG 디스플레이였는데요. 어제도 등장했던 종목이었죠. 자, 오늘 내내 약세였고요. 후반에 갈수록 낙폭을 조금 더 키워가는 모습이었습니다. 어제도 3%대 하락을 했는데 오늘 또 3.61% 하락하면서 18,700원의 종가 형성을 했습니다. 자, 1분기 실적이 시장 전망치를 밑돌 것이다. 이런 우려가 나오면서 지금 4거래 연속 하락을 하고 있어요. 맞습니다. 사실은 이런 초대형주들은 세력이라는 게 사실 없고요. 시장의 흐름을 따라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이런 초대형주의 재료의 근간에는 매출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매출이 오르고 좋아지면 외국인 기관이 매수를 하고 매출이 떨어지면 그만큼 매도를 하고 세일코리를 하는데 최근에 지난주에 제가 머니트렌드에서 LG 이노텍과 삼성 삼성 엔지니어링 외국인들이 엄청 매수를 했잖아요. 그 중간에는 실적이 있었고 이제 실적 재무제표를 보여드렸기 때문에 그건 확실한 것 같습니다. 코스닥 소형주도 아니고 코스피 대형주들은 실적에 의해서 오르고 실적에 의해서 떨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LG 디스플레이가 딱 지금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우선 악재라고 하면 기사를 어떤 걸 봐도 사실 악재는 없습니다. 악재는 없고 다 호재성 기사이고 이런 대기업들은 또 언론팀이 따로 있기 때문에 신제품을 나오거나 좋은 기사가 나오면 바로바로 대응을 해주는 좋은 기사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지금 주가는 사실은 매출에 대한 반영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앵커님이 말씀하셨다시피 1분기 실적이 시장 컨센서스를 하회했다. 이것도 악재일 수 있어요. 그래서 차트를 보면서 좀 설명을 드리면 기업 개요는 LG 디스플레이라는 회사는 디스플레이 제품을 생산하고 판매하는 글로벌 기업입니다. LG 계열사 중에 LG전자, 디스플레이처럼 탑 랭킹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코스피 대형주이고 하지만 HTS상 공매도 비중을 제가 가끔씩 확인을 하는데요. 오늘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는 공매도 비중이 최근에 지속적으로 굉장히 커지는 느낌이 있습니다. 공매도 비중을 확인해 보시면 오늘 같은 경우는 20% 정도 공매도가 나왔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양의 공매도 매매 비중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그렇기 때문에 21선도 깨져 있고 매출은 컨센서스로 하회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좋아질 거라 이런 사실 보장은 제가 못 드리는 게 외국인 기관 양매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기업 개요를 봤더니 올해, 내년 모두 그 매출과 영업이익이 하락 이슈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물론 예상치이고 컨센서스이기 때문에 컨센서스를 능가할 정도의 매출과 영업이익이 나오면 반대로 상승을 할 수 있는데 지금 시장 기대치는 하락이다. 소폭이지만 하락을 하고 있다 이렇게 인지를 하시면 되고 LG 디스플레이 물론 좋은 회사고 올해 갖고 계시면 반드시 성과를 줄 텐데 올해, 내년엔 쉽지 않을 거라는 시장 예측치가 있다고 설명을 드리고요. 그래도 다행히 호재는 계속 있습니다. 지금 LG 디스플레이가 면한 가장 큰 호재는 지금 자율주행차가 대세고요. 전기차가 대세인데 여기에 사실은 신차들 보시면 디스플레이가 굉장히 큰 게 들어간 걸 볼 수 있을 것 같으세요.
K5, K9도 그렇고 벤츠 시리즈도 그렇고 예전 같은 경우 계기판이 이렇게 아날로그식이었다면 LG 디스플레이가 요새 신차는 큰 10인치 이상 되는 계기판에서 속도도 볼 수 있고 내비게이션도 볼 수 있고 이런 것들이 사실 LG 디스플레이 제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LG 디스플레이가 10인치 이상 차량용 디스플레이 점유율이 세계 1위라고 합니다. 22.7%를 하고 있기 때문에 분명히 이건 호재가 맞다. 맞는데 다만 이게 어떻게 매출로 이어지느냐 이런 건데 시장 컨센서스는 다소 보수적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저는 기술적 분석을 해드리면 지금 저점 구간이 보시면 17만 9천 원이 전저점 구간이거든요. 이 밑줄 제가 그어드리면 이 구간인데 이 구간이 전저점 구간인데 이 저점을 깨지면 사실 다시 한번 하락으로 밀릴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충분히 그 기술적 분석으로 대응을 하셔야 될 것 같기 때문에 17만 17,900원의 지지라인을 확인하고요. 여기가 혹시 무너지면 17,000원까지도 보셔야 될 것 같아요. 17,000원은 그 다음 저점이거든요. 이 저점이기 때문에 우리가 물론 가슴이 아프더라도 항상 그 냉철하게 생각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추매를 하고 싶으신 분들은 지지라인을 좀 찍어드리는 거니까 17,900원 그리고 17,000원 두 개의 지지를 받는지를 확인하시고 대응하시면 된다 보시고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는 매출 및 영업 이익이 하락한다는 컨센서스가 있기 때문에 매수는 좀 보수적으로 하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런 LG 디스플레이 같은 초대형주의 근간은 실적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이번에 다만 1분기 실적이 컨센서스 하회할 것이다. 이런 부분이 좀 악재로 보인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고 차량용 디스플레이 점유율이 세계 1위라는 점도 함께 짚어주셨습니다. 자,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는 기술적 분석으로 대응을 해야 할 텐데 자, 우리 이용준 파트너님이 공시도 굉장히 잘 봐주시지만 기술적 분석도 굉장히 잘해주시거든요.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기술적으로 어떻게 대응을 하면 좋을지 이야기 나눠보시면 좋을 것 같고 샵 0082번으로 이용준이라고 보내주시면 자세한 기술적 분석 들어보실 수가 있다는 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하단에 나오고 있는 QR코드 기본 카메라 켜시고 갖다 대기만 하시면 역시 참여 링크 안내가 되고 있으니까요. 많이 들어오셔서 상세하게 어떻게 이 종목 대응을 해야 되는지 많은 정보들 얻어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8위부터 5위 종목 만나봤고요. 오늘 개인들이 시장에서 어떤 종목 가장 많이 선택했는지 4위부터 2위 종목 지금 바로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오늘 4위는 동양철관이 차지를 했습니다. 3위는 금호 HT, 2위는 대한전선이고요. 1위는 히든 종목입니다. 네, 오늘 4위 종목은 동양철관이었습니다. 4.14% 상승을 해서 1,385원의 종가 형성했는데요. 윗꼬리를 달기는 했지만 장중 내내 강세였고 장중 한때는 15% 가까이 오르기도 했어요. 네네. 어제 보면 기관과 외인 수급 다 들어왔고 최근에 나온 뉴스 보니까 2040 서울 수도정비 기본계획 발표한 이후에 관광업체가 지금 강세를 보이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맞습니다. 우선 앵커님이 말씀하신 게 사실 이 재료에 다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동양철관이 사실은 최근에 상승이 나왔던 이유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유럽 최대 철강 공장이 파괴됐다 이런 네. 반사이익이 났는데 사실 동양철관은 이걸로 상승 크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직접적 수혜를 받지 않는 회사였기 때문인 것 같고요. 그렇지만 엊그저께 이렇게 굉장히 큰 폭의 상승, 13% 이상의 상승이 나왔던 거는 방금 앵커님이 말씀하셨던 서울시에서 2040년까지 상수관 정비 사업을 하겠다라는 게 핵심이거든요. 동양철관도 있고 한국주철관도 있고 정산해강도 있는데 이런 종목들이 세트로 가면서 수급이 굉장히 몰려 있기 때문에 우선 상승이 크게 나왔다. 그리고 어떤 구간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때 사신 분들이라든지 어제 사신 분들이라도 오늘 갭 상승이 10% 이상 나왔기 때문에 누가 사더라도 오늘만 들어가지 않으면 다 수익을 보셨을 아름다운 종목이라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오늘 후반에 베스트 종목과 워스트 종목이 한 종목씩 남아있기 때문에 동양철관을 짧게 해드릴 텐데요. 우선 재료는 앵커님이 말씀하신 게 다고 네. 그리고 재무제표를 보면 그렇게 썩 좋지는 않습니다. 2021년은 적자 전환했고요. 부채 비율도 120% 넘기 때문에 오늘 이미 수익을 받겠고 갭 상승해서 음모로 쭉 밀었기 때문에 내일은 안 보시면 좋겠고 수익 보신 분들은 깔끔하게 감사한 마음으로 털고 나오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공시는 특이사항이 없고 하지만 오늘이 제가 봐서 단기적으로 최고점이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두 번 급등이 나왔기 때문에 나왔고 수익 실을 했으면 감사한 마음으로 관망하자라고 동양철관을 짧게 마무리 드리겠습니다.
네, 동양철관 2040 서울 수도정비 기본계획이 사실 재료의 전부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고 재무제표도 봐주셨는데 사실 썩 좋지 않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동양철관 4위 종목 만나봤고요. 3위 종목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3위 종목도 어제 개인의 선택에서 다뤘던 종목이고 지금 굉장히 높은 관심 받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인데 금호 HT였죠. 자, 오늘은 11.15% 하락해서 2,350원의 종가 형성을 했습니다. 장 초반에 중반에 급등 나왔지만 결국에는 급락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역시 쌍용차 인수권 관련주인데 광림과는 다르게 에디슨 EV 관련주잖아요. 맞습니다. 그리고 네. 오늘 KG그룹까지 등판을 한 상황에서 사실상 에디슨이 주인이 될 수 있을 것인가? 맞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긍정적으로 보이진 않는 것 같거든요. 어떻게 좀 보고 계신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는 기사가 다 생각하는 게 다 비슷한 것 같아요. 네. 우선 쌍용차 인수에 대해서 뛰어드는 업체들이 우선 쌍방울 그룹이 있고요. 그리고 에디슨 모터스가 기본적으로 있었고, 그리고 남선 알루미늄 이야기 나왔었고, 그리고 오늘 KG 그룹까지 나와 있는데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회사가 가장 가능할 건지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시면 답은 이미 나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답은 나와 있지만 주식창을 보면 급등이 나오는 거기 때문에 추격 매수를 하게 된다고 저는 생각이 되거든요. 근데 여러분은 다 답은 알고 계실 것 같아요. 물론 될지 안 될지 어떤 변화가 있지는 예상치지만 답은 여러분 머릿속에 들어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제가 오늘 접근하지 말아야 두 번째 종목이 사실 금호 HT입니다. 제가 또 설명을 좀 드리면, 우선 금호 HT가 4월 5일 날 에디슨 모터스의 컨소시엄 참여 의사를 밝힘으로써 에디슨 모터스와 같이 묶임으로써 쌍용차 인수 관련주로 상한가를 한번 간 거거든요. 근데 이게 가능할까 이렇게 싶은 게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참여 조건은 금호 HT가 이제 제시하기를 에디슨 모터스가 제기한 소송, 그러니까 지금 배제됐지만 다시 하겠다 이런 소송에 승소를 하게 되면 우리가 참여를 하는 조건으로 들어가겠다 이렇게 말을 한 거거든요. 근데 생각을 해보면 에디슨 모터스가 승소해서 다시 참여하더라도 그게 될까요? 이렇게 한번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저는 팩트만 말씀드리는 거니까. 그렇기 때문에 주가에는 이미 반영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상한가를 갔지만 오늘 상승이 10% 가고 하락이 11% 갔거든요. 상방, 하방이 20%가 흔들었습니다. 여러분, 고점에 물리셨으면 오늘 마이너스 20%를 받는 게 금호 HT고, 마감은 저가 마감했어요. 저가로 마감됐기 때문에 저는 이게 드라마틱한 무슨 큰 변화가 있지 않는 한 상승은 어렵다 보고 제가 접근하지 말아야 할 종목을 광림하고 금호 HT를 가져왔습니다. 여러분이 기사를 보시면 어떤 회사가 가장 유망한지 어떤 게 가능한지는 다 답은 나와 있을 거라 보고 있기 때문에 금호 HT는 접근하지 마시라고 말씀드리고, 또 하나 첨언을 드리면 2021년 당기순이익이 176억 적자 회사입니다. 지금 쌍용차 인수의 가장 큰 핵심은 뭡니까? 돈이잖아요, 돈. 네. 돈이 있고 없고. 돈을 납부하면 되는데 돈을 납부하지 못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요. 돈이 있는 회사가 하면 되죠. 그쵸. 돈이 있고 큰 회사가 하면 되죠. 근데 큰 회사가 안 나오기 때문에 지금 이런 상황을 이용하는 회사도 있는 것 같고, 그리고 할 수 없지만 한번 주가 부양을 해보려고 하는 것도 같고, 속내는 모르지만 그런 느낌이 기사에 나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으니까 보시고, 기술적 분석이라고 할 게 또 없습니다. 사실은 뉴스만 보시고 대응하시면 되는데 정말 추격 매수는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라고 금호 HT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기술적 분석을 굉장히 잘해주시는 우리 이용준 파트너님이 기술적 분석을 할 게 없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그러면서 접근하지 말아야 할 오늘의 두 개 종목 가운데 한 종목이 바로 이 종목 금호 HT로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어제 상한가를 갔지만 오늘 상방 하방으로 20%를 흔들었던 종목이고 2021년 당기순이익이 적자라는 점까지 함께 짚어주셨습니다. 드라마틱한 내용이 나오지 않는 이상 상승이 나오기 힘들 것 같다는 내용도 함께 짚어주셨다는 점 꼭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자, 이렇게 3위 종목 금호 HT 만나봤습니다. 자, 2위 종목으로 넘어가 볼게요. 2위 종목 오늘 대한전선이 차지를 했는데요. 오늘 3.85% 하락해서 1,875원의 종가 형성했습니다. 장 초반에 반짝 상승이 나왔다가 하락해서 내내 약세였어요. 글로벌 구리 가격 치솟으면서 풍산이라던가 LS전선이라던가 대한전선 이런 종목들이 반사 이익을 좀 받고 있었는데 맞습니다. 오늘은 하락이 나왔습니다. 사실은 제가 오늘 가장
그 시간을 많이 들였던 종목이 대한전선입니다. 네. 저는 베스트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말씀을 드릴 텐데 제 이야기가 좀 이해가 되시면 대한전선 관종에 놓으시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우선 대한전선에 대한 종목에 대한 이해가 좀 필요할 것 같은데요. 우선 대한전선은 여러분이 아시는 것보다 훨씬 더 오래된 회사이고요. 60년 정도 된 회사이고 거기다 국내 최초 종합전선 회사인데다가 세계적으로 굉장히 우수한 기술력과 신뢰를 가지고 있는 초고압 케이블을 생산하는 회사입니다. 하지만 주가를 보시면 연일 빠졌고 한 번도 상승했지 없었던 회사인데 그 이유가 사실은 제가 말씀드린 거에 있습니다. 첫 번째는 굉장히 악재 공시들이 몇 개 있었어요. 작년에 보면 무상감자라는 공시도 있었고 바로 11월 달에는 무상감자가 있었고 바로 한 달 이후에는 유상증자, 그 금액도 큽니다. 5천억 정도의 유상증자가 있었어요. 주식을 뭐 전문적으로 하지 않으신 분들이라도 우리가 가장 듣기 싫은 공시가 감자 공시고 유상증자 공시고 네. 전환사채 공시거든요. 그러니까 이 세 개 공시만 피해도 주식하는데 스트레스 받을 일이 별로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렇지만 피할 수 없는 거라면 그래도 내용을 아셔야 되는데 이제 약간 사실은 어려우니까 모호하게 알고 피하고 싶지만 하다 보면 또 걸리게 되거든요. 무상 감자도 걸리고 유상 증자도 걸리고 전환사채도 걸리고. 근데 이제 피하는 방법들은 대기업이라고 해서 그게 안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사실 피할 수 있는 거는 운이 좋은 방법밖에 없는데 그래도 대한전선 제가 오늘 굉장히 노력을 하고 시간을 투자했던 이유가 첫 번째는 2021년 11월 10일 날 무상 감자를 했어요. 무상 감자라는 건 제가 이제 좀 딱딱한 내용이긴 하지만 그래도 한 번은 들으셔야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데 통상적인 이 감자라 같은 경우는 그 무상 감자 같은 경우 특히 주주들에게 보상을 하지 않고요. 그 말 그대로 결정된 감자 비율만큼 주식을 잃는 거를 무상 감자라고 합니다. 최악이죠. 나는 5주를 가지고 있는데 한 주로 줄여버리거나 뭐 나는 10,000원짜리가 있는데 2,000원이 된다거나 이런 최악의 공시들이 무상 감자인데 무상 감자를 왜 하겠냐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회사 자체가 너무 힘든 거죠. 사실은. 지금 이걸 하지 않으면 관리 종목이 되고 상장 폐지가 되고 이런 것들 때문에 무상 감자를 하기 때문에 이런 대한전선 같이 60년 된 회사도 이런 걸 피할 수 없었던 것 같아요. 굉장히 힘든 상황들이 많이 한꺼번에 오잖아요. 인생을 살다 보면 힘든 상황은 1개, 2개, 3개 오는 게 아니라 올 때 한꺼번에 오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대한전선 차트를 보면 그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힘드신가요? 네. 너무 진심이었나요? 네, 너무 진심이셨어요. 그래가지고 대한전선 같은 경우는 무상 감자도 했고요. 바로 유상 증자를 해서 했는데 무상 감자는 사실 악재이기 때문에 차트를 보시면 이 동그라미 친구 안에 무상 감자를 하고 공시를 하고 이만큼 빠졌는데 그래도 다행인 게 시가로는 마이너스 27% 하한가에 거의 시작됐는데 종가에는 그래도 마이너스 12%까지니까 이게 올라서 끝났거든요. 그 말인즉슨 무상 감자가 대한전선의 경우는 그렇게까지 그 악질적인 공시는 아니었다고 생각되는 게 무상 감자도 한 걸음 더 들어가서 보면 주식병합 감자가 있고 액면가 조정 방식의 감자가 있습니다. 근데 대한전선은 후자인 액면가 조정 감자를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발행 주식수와 그 개인들의 주가를 조정하는 게 아니라 말 그대로 액면가인 500원을 100원으로 줄이면서 주주들에게는 최소한의 피해가 가는 무상 감자를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대한전선 사실 사업을 해야 되는데 이제 돈을 가져올 데가 없잖아요. 그래서 5천억이라는 돈을 유상증자를 통해서 2021년 12월 22일 날 주주배정 유상증자를 합니다. 5천억 정도 되는데 굉장히 큰 금액이고 보면 세부 내용을 좀 보면 시설 자금이 2천억이고 운영 자금이 1,000억, 채무 상환 2천억입니다. 그만큼 힘들었기 때문에 채무 상환도 하고 이제 회사를 발전시키기 위한 운영 자금을 한 건데 이 운영 자금 그 공시도 굉장히 뉴스를 보면 청약률이 95%를 넘으면서 잘 됐다고 합니다. 쉽게 말하면 흥행이 성공했다는 건데 네. 기존 주주들도 회사가 힘드니까 제가 봤을 때는 신주를 받아가지고 회사에 도움이 주려고 했던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대한전선은 진심으로 유상증자를 통해서 회사를 발전시키려는 노력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정말 많은 내용이 있었는데 짧게 말씀을 드리는 건데 신주 상장일이 보시면 오늘 상한가를 이 대한전선이 3월 31일에 상한가를 갔거든요. 근데 되게 재밌는 게 3월 30일 날이 신주 상장 예정일이었어요.
쉽게 말하면 주식을 받아서 이제 팔 수 있는 네. 기준이 되는 날인데 3월 30일 유중을 딱 하고 결정이 난 바로 그 다음 날 상한가를 갔는데 상한가를 갔을 때는 시장에서는 예측을 하죠. 왜 상한가를 갔냐 예측을 하면 앵커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구리 가격이 인상했다. 네. 이런 이야기도 있고 뭐 한니칼 인수에 대한 이슈도 있다. 이렇게 하지만 사실은 기사들은 만들어내기는 과정인 것 같고 실제로는 대한전선에서 이제 유중에 대한 이슈도 끝났고요. 무상 감자에 대한 이슈도 뭐 정리가 됐기 때문에 이제는 반등을 할 타임이라고 해서 상한가를 빵 쏘아주면서 시장에 주목을 받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뭐 우리 서울경제TV 많이 보시니까 대한전선 관계자분이 계시면 제 말이 맞는지 틀린지는 전화 주시면 제가 또 통화를 한번 하고 싶은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똑똑한 개인들이 많이 들어왔을 것 같고요. 차트를 보시면 차트를 길게 보더라도 대한전선은 4,900원 했던 종목이 저가를 하면 1,200원까지 빠졌으니까요. 한 번도 2021년 6월 달 이후로 오른 적이 없는 종목이거든요. 역배열이고 그래서 사실은 저도 그 공시가 많기 때문에 관심을 가질 수가 없는 종목이에요. 왜냐하면 다른 종목도 할 게 많은데 머리 아프게 계산할 수가 없잖아요. 하지만 그 대한전선 같은 경우는 그저께 상한가를 침으로써 이제 유중에 대한 이슈가 끝났기 때문에 시장에서 한번 받고 싶었던 것 같고 그리고 지금 앞으로 이제 대한전선이 할 일이 많습니다. 우선 유중이나 무중을 했을 때 담당자가 이렇게 기사에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무상 감자와 유상 증자의 공시는 악재가 맞으나 재무 구조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고요. 성장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 그리고 증자를 통해서 돈이 5천억이라도 확칭이 됐기 때문에 그 돈을 가지고 호반 그룹에 이제 편입이 됐기 때문에 이제 본격적으로 다시 한번 사업을 할 거다라고 말씀을 했는데 그 사업의 핵심에는 해상풍력, 광통신, 미래 먹거리 사업을 중점으로 하겠다고 했으니까 혹시 대한전선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좀 홀딩해 보시는 전략을 취하시고요. 대한전선이 상한가 같다고 해서 상따를 하시려고 하시는 것보다는 신규 진입자분들은 제가 정확히 라인을 잡아드리는데 이 상한가의 종가가 1,850원이거든요. 제가 밑줄을 그어드리면 이 1,850원을 깨지 않고 이쁘게 이렇게 동그라미 친구 간의 지지가 계속 된다면 다시 한번 이렇게 그러면 이렇게 상방을 터치하다가 상방으로 빵 뚫는 흐름이 나올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리고 제가 지금 무료 오픈방을 이제 벌써 150명, 200명 정도 됐더라고요. 와. 정말 많이 들어오세요. 네. 정말 제가 그 방송을 보시고 제가 또 명쾌하게 설명했다고 감사하시는 분도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샵 0082 누르시고 이용준 하시면 저희 쪽에서 전화를 드리는 게 아니라 제 무료 오픈방 링크를 보내드리는 거기 때문에 편하게 문자 받으시고 내일 아침에 들어오시면 제가 8시 반 정도에 장전 시황하고 관심 섹터들을 안내도 해드리고요. 대한전선 흐름을 내일부터 무료방에서 같이 볼 거예요. 그래서 이게 대한전선이 바닥에서 올라왔기 때문에 이 전고점까지 가도 3,000원이거든요. 그래서 100%까지는 아니라 70%를 먹는 구간이 나오기 때문에 대한전선도 같이 리딩을 한번 해볼 테니까 샵 0082 누르시고 들어오시면 되고 대한전선은 정말 저는 좋게 본다. 시장도 좋게 본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오늘 개인의 선택 종목 중에 우리 이용준 파트너님이 베스트라고 생각하는 종목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셨고요. 주식하면서 좀 피해야 될 공시 3가지 중에 뭐 무상 감자라던가 유상 증자라던가 전환사채 3개 중에 2개의 공시가 연달아 나오면서 이거 좀 안 되는 거 아닌가 싶을 수도 있으셨을 텐데 이런 공시들, 악재 공시들이 이제 사실상 끝이 났고 미래 먹거리 사업들이 새롭게 영위를 하면서 이제 반등을 시도할 타이밍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셨어요. 자, 오늘 똑똑한 개인 투자자분들이 많이 담으셨는데 이용준 파트너님과 함께 나도 좀 똑똑한 투자자가 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요. 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샵 0082번으로 이용준이라고 보내주시면 저희가 노란톡방 참여 링크 안내를 해드리고 있으니까요. 많이 들어오셔서 함께 똑똑한 투자자로 거듭나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2위 종목까지 만나봤고요. 자, 이제 히든 종목 공개할 차례입니다. 지금 바로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오늘의 히든 종목은 삼성전자가 차지했습니다. 네, 오늘도 히든 종목은 삼성전자였습니다. 오늘 1.01% 하락하는 흐름 보여주면서 68,500원의 종가 형성했는데요. 내내 약세였어요. 하이닉스랑 비슷하게 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하락 이슈를 받았는지 또 이 부분도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실적
발표 앞두고 있는데 사실 실적은 좀 괜찮게 나올 전망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자꾸 주가는 떨어져요. 맞아요. 그리고 사실은 이제 삼성전자는 솔직히 제가 말씀드리지 않아도 온통 많은 전문가분들이 다 말씀을 하고 계기 때문에 저는 사실 약간의 첨언만 하겠습니다. 앵커님 말씀하신 것처럼 실적 발표가 나와 있고 실적은 당연히 좋게 나올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삼성전자는 일도 많이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하는데 이제 문제는 주가거든요. 주가의 이제 악재들은 사실은 굳이 찾는다면 세 가지 정도 찾을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이제 홍라의 전 리움 미술관장의 블록딜 처분이 있고, 근데 금액으로 하면 1.3조로 크긴 한데요. 뭐 총 그 지분의 0.33%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미 또 반영이 됐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두 번째 악재를 굳이 찾는다면 금리 인상과 긴축 경계감. 그리고 내일 FOMC 회의도 발표하니까 워낙 대형주이기 때문에 이런 거에 대한 악재도 사실 받을 수밖에 없고, 나스닥이 빠지면, 기술주가 빠지면 삼성전자도 우리나라를 지수를 부양하고 있고 지수의 기준이 되는 종목이기 때문에 빠진다고 생각을 하는데, 문제는 지금 차트거든요. 차트를 제가 뭐 다른 분들은 정말 박학하신 분 많으니까 저는 차트만 보고 좀 말씀을 드리면, 지금 문제는 차트적으로 너무 안 좋은 느낌입니다. 여기 그 앞에 배당락 이후에 뭐 12월 달부터 이렇게 보면 제가 방금 보여드렸던 수많은 악재가 있어서 대한전선의 차트와 똑같은 흐름이거든요. 한 번도 오르지 않고 빠지는 느낌. 대한전선이 악재가 있었죠. 무상 감자, 유상 증자, 뭐 자본, 뭐 일부 자본, 자본이 또 안 좋았고 이렇게 됐는데, 삼성전자는 악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빠진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보는 관점에서 기술적 분석을 좀 드릴 텐데, 혹시라도 이제 삼성전자 오래 갖고 계신 분들은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저는 마지막 지지 라인이 지금 7만 원이 깨져 있기 때문에 전저점인 68,300원을 보고 있습니다. 여기 깨지면 사실 뉴스에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6만 전자가 됐지만 전저점까지 깨는 전자회사가 삼성전자가 됐다고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심리적인 지지라인 68,300원에 반등이 나오면 좀 추매를 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근데 여기가 깨지면 사실은 그 다음은 지수 흐름과 삼성전자 흐름을 보면 대응해야 될 것 같고, 저는 68,300원 드릴 거고요. 외국인과 기관이 양매도를 굉장히 큰 금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악재는 없기 때문에 사실은 좀 모호한데, 그래도 우리가 모르는 악재가 있을 수 있죠. 주가는 어차피 선반영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저는 지지라인 68,300원 드리고, 뭐 한 줄 요약 말씀드리면 공포와 선택의 순간입니다. 이제 마지막 지지라인은 68,300원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선택은 여러분께 드리겠습니다. 네, 심리적 지지라인 68,300원 지키셔야 할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고요. 악재는 좀 없지만 주가가 이렇게 계속 흐르고 있어요. 그런데 참 우리 오늘 시장에서 개인의 선택에 1위에 차지할 정도로 개인 투자자분들이 많이 선택하신 종목인데, 어떻게 좀 현명하게 대응하셔야 될지 궁금하시다면 역시 샵 0082번으로 이용준이라고 보내주시면 됩니다. 또는 하단에 나오고 있는 QR코드 기본 카메라 켜시고요. 그냥 화면에 갖다 대기만 하시면 참여 링크 안내가 되고 있으니까요. 많이 들어오셔서 이야기 나눠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오늘 개인 투자자분들이 시장에서 가장 많이 담은 8가지 종목 만나봤고요. 자, 이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시간입니다. 제가 방송 초반에 게임주 이야기 또 나올 거다라고 이야기를 해드렸는데, 좀 제가 먼저 봤더니 게임주 이야기를 하실 것 같아요. 자, 내일 시장에서 이기는 게임주 갖고 가실 분들은요, 관심주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어떤 종목 가지고 오셨나요? 저희가 오늘 게임주 중에 플레이 투 원 사업을 이제 본격화하고 4월부터는 그 게임을 출시하는 회사를 가지고 왔습니다. 네. 저는 사실 한 종목을 말하면 방송마다 다른 종목을 말하는 전문가는 아니고요. 제가 말했던 종목이 책임감 가지고 리딩을 하고 있는, 안내를 하고 있는 전문가이기 때문에, 어제도 그 빅사이클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컴투스 홀딩스를 오늘 가지고 왔습니다. 네, 컴투스 홀딩스. 네. 물론 컴투스 홀딩스가 바로 간다고는 말씀을 드릴 수 없지만, 차트적으로 봤을 때는 컴투스 홀딩스보다 컴투스가 더 좋습니다. 하지만 컴투스 홀딩스를 제가 가지고 온 이유가 먼저 지주사이고요. 그리고 컴투스 홀딩스가 굉장히 지금 본격적으로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 중심에는 플레이 투 원 사업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룽투코리아 같은 종목도 상한가를 가는데, 컴투스 홀딩스는 한번 움직이기 시작하고 자리에서 변곡이 나오면 다시 한번 전고점을 돌파하는 흐름이 나올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컴투스 홀딩스 또한 제가 제가 운영하는 카톡 무료 오픈방에서 말을 하고 있으니까 혹시 궁금하신 분들은 무료 오픈방 들어오시면 좋을 것 같은데, 우선 재료를 몇 개를 찍어드리면
시간이 좀 있으니까 차분히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우선 컴투스 홀딩스는 컴투스의 모회사이자 지주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모바일 게임을 만들고요. 플랫폼 개발하고 서비스를 하는 회사인데 여러분 컴투스 홀딩스를 잘 모르실 거예요. 왜냐하면 이름이 작년 11월에 게임빌이라는 회사에서 컴투스 홀딩스로 바뀌었거든요. 게임빌이라고 하면 우리 핸드폰 게임 중에 프로야구 게임을 거의 게임빌에서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게임빌이라는 회사가 컴투스 홀딩스로 바뀌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재료는 정말 많은데 제가 압축해서 4가지 정도 말씀을 드리면요. 국내 코인 거래소인 코인원이라고 있습니다. 거의 코인원의 지분을 38%나 가지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향후에 플레이투원 사업이 국내에 또 이렇게 가이드라인 잡고 합법화가 된다면 국내 거래소에서 컴투스 홀딩스의 코인인 자체 코인 C2X라는 코인을 상장을 해서 거기서 이제 환전하는 절차를 할 것 같은데 우선 C2X가 지난달 2월 달에 이미 발행이 됐다는 것도 알고 계셔야 될 것 같고요. 또 어제는 플레이투원 게임을 이제 할 텐데 4월 달에만 12개 정도 게임을 출시할 예정이고요. 게다가 가장 강점은 세계 1위 게임인 서머너즈 워 성공의 아레나를 기반으로 글로벌 서비스를 시작하고 있다는 겁니다. 앞으로 이제 상승이 기대되는데 지분 구조도 보면 컴투스 홀딩스가 위에 있고요. 그다음에 컴투스 있고 위지익 스튜디오 있고 그다음에 MP라는 그룹이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게임도 만들고 컴퓨터 그래픽도 만들고 메타버스도 같이 하겠다는 취지이기 때문에 이 화면 기억해 주세요. 지분 구조가 통으로 저렇게 되어 있다. 메타버스 플레이 투 원 게임을 다 할 수 있는 유일한 회사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갖고 왔고요. 제가 이제 말만 해서 좋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는 게 재무제표를 간단히 말씀드리면 작년부터 올해 내년까지 계속적으로 매출이 상승하고 있고 영업이익 또한 올해 같은 경우는 650억을 예상하고 있고 내년은 974억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30% 이상을 상승할 수 있는 유일한 회사라고 보고 있고 유보율이 놀라지 마십시오. 11,008%가 2021년 유보율입니다. 그러니까 게임 회사가 굉장히 건실한 느낌이 있기 때문에 상패 걱정 이런 건 전혀 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공시 하나 말씀드릴 텐데 전환사채 공시가 2월에 있었더라고요. 근데 이제 항상 말씀드리겠지만 전환사채는 악재가 맞은데 컴투스 홀딩스의 전환사채는 표면이자율이 0%, 만기이자율이 0%인 정말 좋은 전환사채이고 운영자금과 채무상환에 쓰는 금액을 전환사채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기 때문에 걱정하지 말고 저와 함께 플레이툰 게임 관련주는 뭐라도 한 종목은 포트에 넣어두자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요즘 굉장히 핫한 P2E 게임 관련 종목들 그중에 컴투스 홀딩스 가지고 오셨습니다. 자, 우리 이용준 파트너님과 함께 P2E 관련 종목들 중에 힘있게 가는 그런 종목들 포트에 담고 싶은 분들은요. 샵 0082번으로 이용준이라고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QR코드 인식하는 방법도 어렵지 않습니다. 자, 휴대폰 모두 갖고 계실 텐데요. 휴대폰 드시고 기본 카메라 앱 켜셔서 화면에 갖다 대기만 하시면 참여 링크 안내가 되고 있습니다. 많이 들어오셔서 게임주들 중에서 옥석을 좀 가려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지는 않는다는 점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주유소 일부 개인의 선택은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